안녕하세요. 에이다옹입니다. 금일 24일 오전 시황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이슈는 네 가지. 첫 번째, 이스라엘 레바논 3주 휴전 연장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테더가 무려 3억 4,400만 달러 규모 USDT를 동결했습니다. 미국 당국 요청으로요. 세 번째, 비트코인 ETF가 어제 5,580만 달러 유입이 됐습니다. 아직 RBIT가 집계가 안 돼서 제가 텔레그램에서 알려드릴게요. 네 번째, 달러 인덱스가 지금 99.497이라는 마진 노선을 건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최대 변수이죠. 천천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레바논 이슈, 그리고 나스닥, 코스피, 유가, 금, 달러, 온체인, ETF, 그리고 크립토 뉴스까지 오늘 자세히 다뤄볼게요. 자, 글로벌 뉴스부터 보면 뉴욕타임즈 헤드라인이 좀 무거운 내용입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미국의 핵심 무기하고 탄약 비축량을 상당히 소진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 때문에 러시아나 중국 같은 다른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의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에 어떤 의미냐면 미국이 중동에 계속 발목이 잡혀 있다는 거죠. 지금 이란이랑 협상을 하면서도 계속 무기를 쓰고 있어야 되니까 뭔가 빠른 해결보다는 이게 지루하게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거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AI 부채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라클이 AI 투자를 위해서 부채를 워낙 공격적으로 끌어다 쓰다 보니까 이제 월가에서도 이건 좀 지나친 거 아니냐 하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익 거래가 사모 신용시장의 환매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AI 랠리의 부작용이 슬슬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신호를 우리가 감지하면 되겠죠. 블룸버그는 트럼프 어드바이저들이 갈라지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란 협상을 두고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거죠. 한쪽에선 빨리 딜을 해야 한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더 강하게 압박을 해야 한다고 하고 이게 협상 테이블에 앉아있는 이란 입장에서도 헷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메타가 23,000명 감원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AI 인프라에 돈을 쏟아부으면서 그 비용을 인력에서 뽑겠다는 거죠. 빅테크가 AI 전환 과정에서 인력 구조 조정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트렌드가 보이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메타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는데 AI 데이터 센터에 올해만 1,350억 달러를 쓰겠다고 발표하면서 그 오프셋, 즉 상쇄 비용을 인력 10% 감축으로 맞추겠다는 거죠. 그리고 인텔 소식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인텔 주가가 하루에 20%나 뛰었죠. AI 데이터 센터 수익이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왔습니다. 그동안 엔비디아에 밀려서 고생했던 인텔이 반격을 시작하는지 아니면 반짝이고 마는 건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디언은 이란 혁명 수비대 얘기가 핵심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2척을 또 추가로 납포했다고 했죠.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혀놨더니 다른 한쪽에선 계속 도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란의 전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협상장에서는 유연하게 가면서 현장에서는 강하게 압박을 가하는 것. 트럼프가 이란이 협상장에서는 꼬리를 내리고 있다고 했는데 이런 행동을 보면 꼬리를 내린다기보다 양면 게임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호르무즈 봉쇄가 현실이 될 경우에는 전 세계 원유 수출의 20%가 막히며 그럼 유가가 지금 100달러 언저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위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이 리스크를 어느 정도 반영은 하고 있지만 안전하게 반영한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 뉴스는 하나하나가 예민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험 자산군들 차트 분석 들어가면 나스닥부터 볼게요. 26,800포인트까지 올랐고 주간 기준 0.41% 올랐습니다. 차트를 보면 상단 구간이 27,500까지 열려져 있는데 저는 지금 자리에서 선뜻 잡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리테스트도 오지 않았고 주봉 캔들이 이제 도지형 캔들로 마감이 될 확률을 높이면서 외부 요인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유가가 동시에 오르고 있고 나스닥이 오르는데 유가도 같이 오르는 건 좀 역설적인 상황이죠. 그리고 주봉상 다이버전스 리스크가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만 더 여유를 갖고 좋은 자리를 기다리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자리를 기다리다가 다 놓치면 어떡하냐 라는 분들도 계시죠. 그럼 그건 제게 아닌 거죠.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도구가 나스닥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원자재, 코인, 파생시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돈은 또 그 흐름, 그 섹터 안에서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맞춰서 움직이면 됩니다. 이 하나에 괜히 매달려서 안절부절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코스피를 보면 진짜 수직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저는 이 부분에서는 사실 이 광기가 미국장에 비해 더 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상 다이버전스도 해소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아졌고 현재 과매수권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캔들 마감만 잘 해준다면 이 상승이 계속될 여력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 국장은 따로 보지 않고 흐름만 체크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유가를 보면 반등이 선을 넘고 있어요. 제가 보고 있던 기술적 반등 마진선은 92달러 부근이었는데 여기를 넘어서서 이제 이 상승 추세선의 하단부 여기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죠. 만약 여기를 돌파한다면 100달러 다시 위에 올라서게 되고 재차 채널 내부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지지선, 지금 이 저항선에서 맞고 내려오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선행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란과 미국이 협상을 어떻게 해 나가는지가 더 중요한 관건이겠죠. 금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플레이크 패턴을 벗어나고 이제 하락 추세로 접어들려고 하는 캔들 패턴과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나오지 않고 천천히 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 다시 말아 올릴지 모른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어제 브리핑에서 설명드렸던 여기에서 우회하면서 올리는 전략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매물대를 어떻게 쌓는지 지켜보면 좋겠죠. 채권 금리를 보면은 전 구간이 다 올랐습니다. 2년물이 3.8%, 5년물이 3.9%, 10년물은 4.3%, 30년물은 4.9%, 단기도 오르고 장기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전 구간의 금리가 같이 오른다는 건 경기 회복 기대감이 반영되는 면도 있지만 동시에 인플레이션 걱정이 아직 안 끝났다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유가가 오르는데 금리도 같이 오르면 이 비트코인 입장이나 여러 자산군 입장에서는 좋은 환경이 아니죠. 돈의 가격인 금리가 높아지면 위험 자산으로 가는 돈이 줄어드는 구조이니까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를 보면 98.84입니다. 이 차트에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MACD와 SMI 이 두 가지 지표가 동시에 골든 크로스가 떴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동시에 두 개 뜨는 건 강한 반등 신호이죠. 이 라인을 넘어버리면 달러 강세가 완전히 재개가 되고 강달러는 즉 비트코인의 압박, 여러 위험 자산에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오실레이터 구간 가깝다 보니까 여기에서 신뢰가 그닥 높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고 이 99달러까지 올라온다면 이제 진짜 강달러 리스크를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온체인 쪽 살펴볼게요. 가격은 계속해서 질질질 꾸덕꾸덕 물리고 있으면서 미치결도 똑같이 같은 무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보합하거나 올랐는데 OI가 줄어든다는 것은 기존의 롱 포지션들이 수익을 실현하거나 포지션을 줄이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디레버리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나 일단 좀 줄일게 라는 거죠. 신규 롱 자금이 막 들어와서 OI가 치솟는 구조가 아니죠. 그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하면 아직 과열도 아니라는 뜻도 됩니다. 비트코인이 진짜 상승을 할 거라면 중요 저항대에서 강하게 몰리면서 같이 OI도 증가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라는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청산맵을 보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79,000에서 8만 달러 구간의 숏 포지션들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펀딩비도 여전히 모든 거래소가 다 음수입니다. 계속해서 숏 스퀴즈를 만들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죠. CBD 차트를 보면은 갈색 고래는 현재 다시 물량을 받고 있고 그 물량은 보라색 고래와 빨간색 고래가 던질 때 그 물량을 받았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기관급 큰 손들이 조용히 주워 담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지금 당장 흐름에서는 이제 갈색 고래가 매수를 받으면서 추가 상승을 이어갈지가 지켜봐야 되는 중요 포인트겠죠. 비트코인 ETF는 아직 IBRT가 집계가 안 됐지만 소폭 유입으로 전환이 되었으며 이더리움은 유출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블랙록 쪽에서 소식이 들어오면 제가 추가로 텔레그램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크립토 뉴스를 보면은 먼저 러민스 상원 의원 얘기를 할게요. 크립토 시장 구조법이 초당적 지지를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민주당하고 공화당 양쪽 모두 지지를 끌어냈다는 거죠. 이게 제도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인데 법이 통과가 되면 크립토 시장이 미국에서 공식적인 규제 프레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긍정적인 신호를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테더 얘기인데 무려 3억 4,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700억 규모의 USDT를 동결했습니다. 미국 수사 당국의 요청으로 한 건데 겉보기에는 부정적일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테더가 규제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다는 신호죠. 크립토 시장이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벨라루스가 비트코인 포함 26개 코인을 크립토뱅크에서 지급할 수 있게 정식 허용했습니다. 그 다음 뉴스는 미국 정부에서는 중국이 프록시 계정들을 통해서 미국 AI 모델을 수출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중 AI 패권 전쟁이 이제 물밑에서 진짜 스파이 버전으로 번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뉴스는 블랙록 IBIT가 어제 1억 6,745만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매입했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ETF에서 유출이 나왔음에도 현물로 꾸준히 사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서헤이즈 얘기가 나왔는데 이더리움이 2030년쯤 되면 시총 3위 자리를 AI 관련 자산에 빼앗길 거라고 말했습니다. 좀 도발적인 발언이긴 한데 이더리움 진영에서는 불편할 수 있는 전망이죠. 그 자리를 AI 특화 토큰들이 대체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지금 기관 ETF 자금이 이더리움을 외면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만틀코어가 3만 이더리움을 에이브 다오에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4월 18일에 터진 2억 9,200만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 브리치 해킹 손실을 메우기 위한 거죠. 리도랩스도 2,500 이더리움, 약 580만 달러어치를 켈프 해킹 보전에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자체적인 보전 노력에 나오는 건 디파이 생태계가 책임감을 갖고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RWA 실물 자산 토큰화 시장이 29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1년 사이에 238%나 성장했죠. 미국 국채 토큰화가 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제도권 자금이 블록체인 위로 올라가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리플 소식입니다. 1달러 42센트로 떨어졌고 GS가 준비하던 3배 레버리지 XRP ETF 출시를 5월 7일로 연기했습니다. 전반적인 크립토 시장 차익 실현 분위기가 리플에도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결론을 보면 먼저 상방 시나리오 가장 중요한 건 펀딩비죠. 전 거래소에서 몸수가 유지가 되고 있고 이게 지속이 되면 쇼스퀴즈 발화주권이 되고 있습니다. 79,000 그리고 8만 이 구간에 집중된 숏들이 한 번에 청산되고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죠. 그리고 갈색골에 기관급 큰손이 저점 매집을 했다라는 신호도 참고를 해야 되고 비트코인 ETF가 3일 연속 순유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추가로 이스라엘 레바논 3주 휴전이 확정이 되면서 단기 지정학 리스크도 일부 해소가 되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99.497 이하에서 막혀준다면 위험자산 환경이 우호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방 시나리오는 달러 인덱스가 재차 99.497을 돌파한다는 것, 강달러 신호가 오면 비트코인에 직접적인 압박이 되니까 참고해야 되겠으며 유가도 100달러 리스크가 코앞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나스닥 주봉 다이버전스 현실화되면 글로벌 위험자산이 전반적으로 꺾일 수 있겠죠. 그리고 OI가 계속 이어지면서 롱 포지션 심화될 수 있고 이더리움 ETF 유출이 계속 심화된다면 알트코인 전반으로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체크 포인트는 이 5가지를 우리가 보시면 되며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시장은 하방보다는 단기적으로 상방의 시나리오가 조금 더 무게가 실려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상방으로 갔을 때 진짜 상승으로 갈 거냐 아니면 단기 반등 구조를 만들고 다시 하락 파동으로 갈 거냐 그 2가지로 제가 기술적 분석에서도 언급을 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이니까 오늘 저녁과 새벽에 중요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를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이며 저는 이따가 저녁에 차트 분석으로 또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